15분이나 기다려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가용 운전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교통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라이브에는 그 방송 사고 나는 거 아시죠? 네, 안 나나요? 저희 1교시 하는 강사님도 대구에서 아침 일찍 나섰는데 조금 강사님도 지체가 돼서 저희가 다행히 2교시, 그러니까 3교시 하시는 강사님께서 일찍 와주셔가지고 수업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 2교시가 유치부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뒤로 가고 공개 수업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우리가 실습 위주로 하려고 책상을 다 빼고 의자까지 뺐다가 긴급하게 책상까지는 못 넣고 저희가 지금 의자만 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조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도 도장을 20년 경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업에 계시는 우리 관장님, 사범님들의 노고를 너무나 잘 알고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도 사실 경계도 없는 우리의 어찌 보면 3D 업종일 수도 있는 일에 애쓰고 계시는 거를 정말 100% 2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장님들의 노고가 묻혀지면 안 되잖아요. 소위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모르게 하면 안 돼요. 나의 노고를 알리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만큼 애들한테 잘 하고 있다는 거를 오른손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오늘 우리 과장님들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 돼요. 2차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대답 제일 많이 하시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앞에 앉으면 다 어디 빈자리가 다 돼버리고 오른손이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 오른손이 알게 하는 게 바로 홍보죠. 네, 홍보인데 돈 안 들이고 가성비 값으로 할 수 있는 게 공개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저희 무도가 여기 이제 회원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근데 무도가를 통해서 공개 수업하신 관장님들은 100% 소개가 들어왔어요. 네, 최소 15명에서 최고 많은 도장은 2주 만에 40명까지도 공개 수업 끝나고 소개를 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좋은 기회인 공개 수업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개 수업을 세미나 수업으로 넣어드린 거거든요. 우리 공개 수업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엑기스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뭐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고 아주 공개 수업에 우리나라 최절정의 고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다음 진행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 수업의 노하우를 공개해드릴 박종기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여러 번 본 분도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 보이시죠? 네. 요번 추석 때 할머니한테 애가 놀러 갔어요. 이 병아리를 딱 만지니까 할머니가 질문을 했어요. 얘야, 병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길동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길동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할머니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길동이가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동이 생각에는 병아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신기해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병아리를 얘기를 했지만 길동이 입장에서 무슨 생각일까? 병아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게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미션을 줘요. 도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관장님들이 너 뭐뭐해 그리고 집에 가면은 꼭 뭐를 실천해 라고 뭔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도장에 가면은 어머니 도장에서
미션을 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주는 게 집에 가면은 엄마를 꼭 도와주라고 그래요. 뭘 도와주라고 그래요? 안마도 해주고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또 뭐 좀 부모님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와주려고 갔는데 엄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엄마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관장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이 제일 잘생기셨어요. 가만히 예, 지금 어머님한테 들어가서 노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애는 어때요? 뭔가 미션을 받고 도장에서 받아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할 게 없는 거야. 집에 가서 어머니가 노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약한 게 있어요. 네, 또 하나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물어본 거예요. 볶음밥을 해주셨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볶음밥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대화의 맥이 끊기죠. 네. 더 재밌는 거. 옆집 아줌마가 떡을 가지고 왔어요. 떡을 갖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떡을 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보셨어요? 네. 안 사요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가족의 벽도 있지만 누구의 벽도 있어요? 이웃과의 벽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웃에서 뭐 주면은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희 집은 예전에 양발 공장이라서 명절만 되면은 제가 양발을 가지고 우리 동네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드릴 거는 양발밖에 없어요 하고 다 집집마다 양발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갖다 주고 싶어도 못 갖다 줘. 네. 안 샀네. 이게 뭐예요? 원래 이게 한자 원래 어떻게 써요? 원래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렇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동그래. 보셨어요? 원래 쓰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레파토리를 드리는 이유는 시대하고 좀 맞추셔야 돼요. 시대는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옛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공개 수업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원래. 즐겁게 이렇게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공자맹자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레자 한자를 어떻게 쓰십니까 하면은 모든 어른들은 뭐예요? 올레자를 써요. 근데 애들은 뭘 써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할머니 생신이야. 카드를 이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카드를 어떻게 그려줬을까요? 한번 알아보셔보세요. 카드를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줬을까요? 보셨어요? 그렇죠. 시대에 맞게 삼성. 네, 시대에 맞추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 삼성 카드 2장밖에 없는데 삼성 카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변할 수 있는 동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모두 그걸 어떻게 한다?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막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게끔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아이들 이런 실천을 하면은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귀찮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개 수업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주셔야죠. 아이들이 귀찮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귀찮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서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러니 도장에서 미션을 주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그걸 도와주셔야만 아이들도 성장하지만 가족도 그런 좋은 일들이 꾸며질 거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기 세상에서는 모든 중심 자기 중심입니다. 아이들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상력과 창의력은 무한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제 여담이지만 장애인 협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애인을 위한 민주주의가 뭔지 저한테 써달래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민주주의가 뭔지를 얘기해달래요. 세 줄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좀 황당하죠? 관장님, 그 전화가 왔어요. 장애인이나 민주주의가 뭔지를 좀 세 줄로 요약 좀 해달래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1시간 고민했어요. 1시간 동안 무슨 고민했냐면요. 딱 하나예요. 장애인을 위한 민주주의, 장애인을 위한 이해, 장애인을 위한 인정. 장애인은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왜냐 힘들잖아. 아프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다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관점. 그것처럼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공개 수업이 시작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꼭 오늘 이 시간에 읽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유단자 행사 하시죠? 유단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걸 많이 하세요? 유단자 행사 하시는 분? 안 하세요? 유단자 행사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권장님 하세요? 유단자가 돼서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는 미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이런 학년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격증 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격증 따면 좋잖아요. 운전면허증 따면 운전하려고 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유품자가 되고 또 나중에 유단자가 되는 이 과정을 딱 가는데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저걸 가지고 뭐 하려고 땄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 도와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무한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군대 가면 뭐가 있어요? 일단 단증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단증 따면은 가서 일단 이상자 해당되는 훈련은 제외를 시켜. 열에서 하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아이들을 제가 이제 다른 거 할 때 유단자 애들은 제가 별도로 휴식을 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알아? 자녀들이 군대 가는 거는 100%예요.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메시지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갔을 때는 이런 일단으로서의 좋은 휴식도 받고 이 단증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데, 두 번째는 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육사 사관학교라든지 ROTC라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선택할 때 사회적인 도움이 됩니다. 태권도 단증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이런 체육대학 입학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는데 더 큰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지금 저한테 이제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해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태권도 단증의 가산점을 몰라. 그리고 지금 와서 나한테 가산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지도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태권도 단증을 따면요, 군대에서의 혜택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학생이, 우리 수련생이 체육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진로에 있어서 이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도움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이 됐을 때 막강한 도움이 됩니다. 4단 정도면은 가산점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 좋은 게 있다면은 저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제 자녀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태권도를 처음 가르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진출. 태권도 단증이 있을 때는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단증을 갖고 있으면 해외에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도움되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수업을 기획하라. 이거 기획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편의 축구를 보여주고 하이라이트를 뽑으라면 여러분들 뽑겠습니까? 못 뽑겠습니까? 하이라이트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편의 축구 경기를 보고 뽑아요, 못 뽑아요? 뽑을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키포인트는 내가 하이라이트만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이라이트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전 경기를 보는 거예요. 한 경기를 다 보면 여러분이 뽑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오픈북이라고 합니다. 오픈북을 내가 책을 보고 문제를 내면 찾아요, 못 찾아요? 찾죠. 근데 오픈북이라고 해서 내가 하이라이트만 딱 뽑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요,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전 과정을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자기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물러나지 마. 서로서로 만지고 잠깐만 말아. 어둠 못 보던 비요. 비운 꼬리손이 발부터 우도된 것보다는 빛이 신의 어쩔 거대거는 모든 세상에 간다지만 거느지시는 경배 신의 어린아 정배 불광 마찬가지다 시너타 압들라마투아
네, 관장님 제가 이 영상을 왜 지금 서두에 바로 틀어드렸을까요? 태권도가 지금 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황을 탓해요. 극복하려 하지 않고 상황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상황은 극복하는 거지 상황에 내가 젖어들으면 안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개 수업을 콘서트로 만드세요. 제가 이제 저를 잠깐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저는 이제 실제로 콘서트를 기획을 해봤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편의 콘서트라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영화에 제일 뭐를 들려준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그게 뭔지를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공개 수업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거의 비슷하게 해요. 거의.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놀란 점은 컨셉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컨셉은 시작부터 끝까지 맞춰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오는 것부터 나가는 것까지. 그게 공개 수업의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공개 수업을 보면은 못한다 잘한다 이 뜻이 아니라 시대적 메시지가 좀 없다는 느낌. 지금 4차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융복합 시대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는데 도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 공개 수업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웬 것 같으세요, 관장님? 공개 수업이 최고의 무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장님 뭘 것 같으세요? 그냥 보내는 것보다 보여준다는 거. 보여준다는 거. 네, 관장님 뭘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아시면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즐겁게 뭐 공개 수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를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 그것만 가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관장님, 핸드폰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죠. 예, 핸드폰이 단순해 복잡해요. 많은 게 있어요. 복잡하죠.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고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사용해요. 쉽게 사용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쉽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조차도 쉽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나온 건 뭐예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만든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조차도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민했느냐. 제가 유니온베이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라이언스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아이러브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삼척 세계동물 엑스포 63인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기획할 때 63일 동안 콘서트를 해요.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3명씩 오면 몇 명이에요? 180일, 아니 63일이면. 네, 마지막엔 G.O.D 콘서트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100일 콘서트 때문에 못했는데 컨셉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컨셉.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공개 수업은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저를 이렇게 소개하듯이 여러분들이 도장에 오면은 모든 지도자에 대한 레파토리를 누가 봐야 된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을 봐야 돼요. 나 관장인데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표현해줘야 돼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사범님들 다. 그리고 사범님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면 이렇게 쭉 사진이나 해놓는 이유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장은 이렇습니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 지도자가 이렇고 학생들은 이렇고 다른 내용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공감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보여주면은 어떤 관장님들은 뭐 내가 나 잘 알고 있어 뭐 대회 뭐하러 나가요 그럼? 아이들 대회 데리고 왜 나가? 아이들은 자랑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잘한다는 걸 드러내주는 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저 또한 이렇게 국기원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월간 주간에 교육신문에 2개밖에 없는데 지금 3년째 기고하고 있고요. 책도 쓰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 쓰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책을 썼어 관장님이. 그리고 그 책을 학부모들한테 나눠줬어. 학부모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냥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 책 썼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 썼어요. 이렇게 보여만 줘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신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보여만 줘도 그냥 신뢰합니다. 그게 뭐냐? 사회적 테두리. 사회적 테두리. 이게 공개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서전을 꼭 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고요. 자서전뿐만이 아니라 앨범이나 아니면 기타 스캔해서 사진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제일 먼저 비유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개 수업을 기업하고 비유를 하세요. 기업. 요것만 이제 알면은 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장을 뭐로 생각하라? 여러분들 도장을 뭐로 생각하라? 기업으로 생각하세요. 왜 작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여러분들 도장 기업이라니까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우리 기업을 투자하세요.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이렇게 신뢰할 만해요. 우리 기업은 말이죠.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고요. 우리 식구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 관장님 어떤 제품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태권도의 기술, 태권도의 정신, 태권도의 문화, 태권도의 예술, 태권도의 무도. 이게 상품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게 이제 기업의 가치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거예요. 태권도는 태권도를 승부하는 거고, 합기도는 합기도를 승부하는 거고, 무도는 무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요소다? 신체적 기술과 뭐다? 정신적 기술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음식은 맛이 있는데 영양가가 없어.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은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기술은 있는데 정신이 없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망가지냐가 아니라 그냥 망가져요. 언제? 생각지도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라? 동시에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과 정신은 동시에. 맛을 내면서도 뭐를 알아? 영양가를 넣어야 됩니다. 공개 수업이 그냥 말장난하거나 재밌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드린 이런 창의력과 상상력을 아이들한테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은 그 메시지를 무조건 실천하셔야 돼요. 의미 부여를.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기업이라고 했을 때 투자 가치를 느끼는 순간 학부모들이 이렇게 와서 공개 수업 받고 집에 가면 무슨 얘기예요? 너 도장 잘 다녔다. 야, 네가 이래서 변했구나. 그럼 그 학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딴 사람들한테 그 기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제품, 그 지역을 섭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 수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공개 수업을 기업의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투자 설명이라고 하면은 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고객이 안 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고객이 그냥 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공개설이 어디 있어요? 오세요 그러면 오잖아요. 근데 일반 우리 기업에서 우리 이제 공개석을 우리 기업 AR 자료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 안 와요. 투자 가치가 있어야 오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투자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개 수업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놓치시면 안 되죠.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는 님, 듣는 님, 말하는 님, 생각하는 님에 따라서 확장력에 따라 틀려요. 그거를 이제 지식적 배경과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즐거워요, 이거 하면 효과 있어요 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키워드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몰라. 공개수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구성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사용하면 효과가 난다 안 난다?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길거리 갔어. 여기 음식이 많아. 근데 저보러 맛을 보래. 그래서 맛을 봤어. 맛을 보니까 맛있어. 그거 사요 안 사요? 뭘 보고 사요?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맛. 이게 맛이라니까 맛. 이게 맛이라고.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도장을 놔야 되는지 맛만 보고도 그냥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은 그걸 구성체라고 해요. 맛없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처음부터 그거 다 사지 않아. 처음부터 와가지고 도장을 사거나 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맛을 보는 거야. 어떤 맛? 그 도장의 언행의 맛. 그 도장의 관장님이 질문과 대답을 하는 맛. 그 도장에서 내가 토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 수 있는 맛. 그리고 참여와 경험이 있는 맛. 이 맛이 관계라는 거예요. 길동아 너 오늘 뭐 했니? 발차기 했어요. 몇 번 했니? 10번이요. 야 너 지난번에 3번 했는데 10번 했니? 너 정말 대단하다. 지금 내가 뭐 해준 거예요? 칭찬과 격려. 그거 듣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엄마 나 3번 했는데 오늘 10번 했어. 우리 관장님이 나 되게 칭찬해줬어. 그게 무슨 맛? 언행의 맛. 관장님 발차기가 되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어제 가르쳐줬잖아. 그거 아직도 못해? 아유 씨 똑바로 좀 해라. 뭐 하는 거냐? 이러면은 어때요? 네. 너 못해? 걱정하지 마. 너 못하는데 내가 왜 필요해? 너 가르쳐주려고 필요한 거야. 알았어? 해봐. 얘는 뭐가 돼? 안심. 아이들한테 가장 조성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걱정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은 동기부여의 목적이 걱정으로 가요. 그래서 너 그거 안 했어? 너 그거 안 했어? 너 그거 하라고 그랬지? 너 그거 뭐야? 계속 지시야. 너 안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너 안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너 안 했어?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하지. 괜찮아. 이게 아이들한테 걱정을 주지 않는 거야. 이게 언행의 맛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질문과 대답도 안 되고 이게 되지 않고는 대화와 토론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되지 않고는 경험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 나중에 그 경험에 뭐가 쌓이니까? 나쁜 것도 쌓입니다. 그래서 언행의 첫 번째 관계를 맺어야 아이들이 선택과 즐거움을 함께 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테마와 컨셉을 꼭 가지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구성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랑 콘서트, 행복 콘서트, 도전 콘서트를 만들어라. 도장에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 사랑 콘서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개 수업 컨셉이에요. 명칭을 뭐 사랑 콘서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컨셉 자체가 사랑이야. 그럼 들어올 때 뭐 하면 돼요? 안아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모든 형체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뭐라고 느껴요? 사랑으로 느끼게. 왔는데 도장 앞에 하트가 있어.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왔는데 사랑에다가 메시지 있어요. 뭘 느껴요? 사랑 메시지. 그러면은 그 한 컨셉만 끝나고 나면은 모든 이 도장에서 했던 레파토리는 아이들과 부모님은 뭘 느낀다? 오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장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야? 그걸 사랑의 일체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발차기 뭐 여러 가지 해서 다 실수했어. 그건 다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다 어떻게 된다? 감싸지게 되는 거야. 큰 테마를 잡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자꾸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것과 여러분이 중요시해야 될 게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걸 보는 거고 그 안에 키워드만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에서의 공개 수업의 효과는 이런 것들로 이제 전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와 믿음으로 전달이 되고 내 도장에서 친밀감의 관계도 전달이 되고 관심과 친밀감이 더 두터워지고 그리고 감동이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야. 야, 오늘 사랑이라는 감동을 받았어. 너무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너 도장 보내길 잘했는데 이 얘기가 부모 입에서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올 때는 야씨 너네 오늘 공개 수업이냐? 아이씨. 하지만 갈 때는 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공개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수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도 다 바꿔요. 진짜. 그 메시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함께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공개 수업할 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콘서트의 명곡은 명장면과 같이 하이라이트가 있고 영화에도 액션에도 명장면이 있고 공개 수업에 명장면이 있었는데 오늘의 명장면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금 무슨 말만 나와 계속? 사랑. 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 무슨 뭘 느끼고 한다? 네, 이게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이거를 콘서트를 기획하라고 공개 수업을 기획하라가 똑같은 겁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네, 미국의 한 패션 공장에서 꼬마의 깜찍한 손판 격파 영상이 네티즌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흰 도복을 입은 꼬마가 사람의 기함을 놓지 않는 우렁찬 소리를 내지르며 동작으로 따라옵니다. 차렷 구경에 자세를 잡고 선 꼬마 앞에 송탄이 한 장 보입니다. 사범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꼬마가 팔짝 뛰어 송탄 위에 올라탑니다. 주변에서 홍수가 터지고 사범은 웃음을 참으면서 한 발로 격파하라고 다시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격파는커녕 한 발을 그냥 올려놓거나 심지어 두 손을 올리는 등 돌발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냅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드디어 속탄이 반으로 쪼개지자 노래와 같이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속탄 격파를 성공하면서 히트를 받은 꼬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범과 압수하고 엄마에게 자랑하러 뛰어갑니다. 꼬마의 깜찍한 태권도 실력을 담은 이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700만 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네, 어떠세요? 대단하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태권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무슨 운동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관장님 보시기. 네, 딱 보니까 키도 작고 이 친구 뭐 했을까? 오, 체조는 나중에 예 맞아요. 체조 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누가 안 닮았어요? 복싱은 맞을 때 많이 해요. 예, 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계속 보면 알아요. 네, 관장님 제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오, 예, 육상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또 그거 잘 얘기 안 하는데
하고요. 풍우도 하고 합기도 하고 유도도 하고 기계치즈도 하고 영화도 좀 찍고 육상은 3000m 달리기 시합 나가서 맨날 꼴등했어요. 왜 이렇게 큰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육상했는데 너무 커. 다 나보다 머리가 하나 반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졌죠. 그리고 축구는 선수생활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축구는 레슨을 하고 있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인 건 안 가르쳐요. 정신적인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요즘은 발차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여러분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메시지를 줄 때 다양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서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개 수업은 최고의 파트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재밌게 이렇게 공개 수업하면 잘 돼요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아까 1장에서 끝난 거예요. 1장에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게 메시지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말해 주지도 않아. 기술을 가르치면서 정신을 입혀야 되고요. 정신을 가르치면서 기술을 살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몸속에 마음속에 없으면은 내가 지도를 해도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도 어떤 부모가 와도 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개 수업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걸 어디로 보내줘라? 내가 공개 수업 열심히 했어. 사랑을 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집으로 갖고 가야죠. 집으로 갖고 가가지고 사랑을 집에서 뭘 하라? 실천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꼭 우리가 하다 보면은 1장에서 끝나. 2장, 3장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개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전율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라? 집으로 갖고 가게 하세요. 집으로 가서 한 달간 실천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공개 수업 끝나고 한 달간 그게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개 수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개 수업이 끝이야. 오늘 학부모님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애들 잘하죠? 애들이 기술이 늘었지요? 애들이 잘하니까 어때? 마음이 좋죠? 예, 다음에도 잘 가르칠게요. 여러분들 잘 안 가르쳐도 돼. 그냥 얘네들이 잘하면 돼. 얘네들이 잘하면은 잘 안 가르쳐도 아무 상관없어. 제가 지금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나한테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나한테 배우든 누구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배운 너가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나면 저를 만나면은 이 친구는 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잘해야 된다? 선생님한테도 잘해야 돼. 부모한테도 잘해야 돼. 자기를 가르치는 코치한테도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미 지도를 할 때 이 언어를 써요. 나는 너가 나한테 잘 배우길 바라진 않는다. 나한테 배운 너가 누구한테 배워도 잘 배운 너가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한다? 잘한다는 얘기죠. 그럼 부모한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전달을 시켜줘야 돼요. 나한테만 잘 배우는 지도자로서의 수련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든 잘 배우는 너. 그게 나한테 배웠다라는 너의 최고의 자랑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가야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1, 2, 3를 나누면 1, 2, 3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작과 끝은 동일하다. 중간에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어디에? 들어올 때 무조건 즐겁게 들어오고 들어올 때 무조건 기쁘게 들어오고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만들고 들어올 때 무조건 환하게 만들어라. 무조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즐겁다, 행복하다, 무조건. 어떤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뭘 어떻게 하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제가 92년도에 변진석 콘서트를 하는데 변진석 콘서트 스텝이 55명이야. 그리고 우리 55명 스텝이 있는데 내일 1시에 공연이야. 근데 많은
어린 학생들이 텐트를 가지고 언제 왔냐면 지금 이 시간부터 텐트를 치는 거야. 이때 우리가 줄 세워놨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뒀을까? 아니요. 내일 3시에 콘서트 있을 때까지 밤을 뺀 나머지 시간에 여기다 음악을 틀어놨어요. 변진선 노래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다음날 3시에 콘서트 할 때 모르는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콘서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체감이 대단하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공개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메시지를 다 줬다는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그걸 누구한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메시지를 줘요? 수련생들. 공개 수업을 하는 수련생들한테 이 메시지를 다 주니까 걔네들이 다 그 일체감이 생겨.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과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줄넘기를 하든 쌩쌩이를 하든 다리찢기를 하든 1장부터 8장을 하든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레파토리니까. 키워드는 시작과 마무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피드백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나온다? 어느 쪽으로? 행복한 쪽. 긍정의 대답을 3번 이끌으면은, 긍정의 대답 3번만 이끌면은 그분이 한 사람 소개시킵니다. 집에 갔어. 근데 전화했어. 어제 저희 공개 수업의 느낌 뭘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좋으셨습니까? 네. 아이들도 좋아하는? 네. 이 정도 도장 흔하지 않죠? 네. 그럼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이미 이 도장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색해. 그러니까 영원히 안 해. 아이씨 쪽팔리게 이런 말을 뭐하러 해. 그럼 하지 마세요. 지금 4차 산업이에요. 융복합 시대예요. 4차 산업의 융복합 시대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조화롭게 맞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화롭게 맞췄는데 그게 다른 시너지가 난다는 뜻이에요. 다른 시너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4차 산업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니 도장에 갔더니 로봇가 있네 이렇게. 그랬더니 좀 오래된 관장님이 이 도장은 애새끼들 데리고 장난감 갖고 또 오나? 이러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장난감이 이렇게 오더만 뭐 하는지 아세요? 띡 하고 뭘 줘요? 메시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리모컨 가지고 띠디디디디 해가지고 사모님이 저 뒤에서 안 보이게 로봇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학부모한테 딱 갔어요. 깜짝 놀래. 학부모님 그 메시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딱 받고 나서 부모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갑자기 드론이 날라와. 쭉 날라오지만 부모님 앞에 딱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태극 일장 아시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했지만 듣지도 않았던 얘기지만 하고 있는데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효과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아니 도장에서 공개 수업 하는데 드론이 날아다녀. 쫙 날아다니니까 애 앞에 딱 떨어지니까 애가 딱 보고 태극 일장 딱 나와서 준비 시작해서 태극 일장. 두 대가 막 가가지고 두 사람한테 딱 줬어. 딱 봐. 태극 3장. 메시지 주는 방법이 그냥 내가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틀에 짜져 있는 걸 빨리 체인지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버린다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체인지, 변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가져야 될 걸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융복합. 조화가 아니에요. 융복합. 융복합은 뭐다? 새로운 게 창의적으로 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수업 전개도를 내가 다 공개를 해도 이걸 다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 행운권 나눠주고 입장에 세팅하고 음식 나눠주고 즐겁게 해주고 오신 것들 어땠는지 오늘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 기분은 어떠신지. 아니 굳이 그렇게 학부모들하고 말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내가 마음을 열었다라는 의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학부모 만나러 가요. 그리고 상담하러 가요.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가면은 원장님 오늘은 어떻게 양복을 입으셨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제가 학부모님 만나려고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거기 가지고 딴 일 하다 보니까 양복 입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현장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현장하고 가장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왔어요? 아니 어제 입다 보니까 옷 하나 있어가지고 이런 옷.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아주 쌀쌀한데 가을 날씨하고 가장 어울린 색깔이라서 난 이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의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서 이런 레파토리, 부모님한테는 어떤 마음을 전달할 것인지 신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공감 가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례 명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명상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좌선해가지고 무슨 도 닦는 요거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서서 명상, 앉아서 명상, 걷기 명상, 눈 감고 명상, 눈 크고 명상, 바라보기 명상, 그리고 악수 명상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서 명상 준비, 손 벌리고 손 주먹쥐기, 바라보기 명상, 하늘 보기, 땅 보기.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상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즐거워요. 왜냐 이걸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이들의 평정심, 안정감. 그러니까 목적이 다 있어요. 오늘은 그런 목적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런 깊은 뜻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줘도 스토리텔링으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돌은 없지만 돌 하나 갖고도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종이컵 갖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핸드폰 갖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가방 갖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의자를 갖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성 스토리보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죠. 이런 의자 있으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준비된 것 같지 않은 느낌. 지금 준비됐어요? 이 의자 있으니까 꺼내는 거야. 여기 한번 앉아보시죠. 예. 이렇게 앉아도 이 의자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죠? 훌륭하게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예, 들어가시고. 예. 또 어떤 이런 물체가 앉더라도 이 의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의자는 변화가 없이 누구든 다 맞이한다는 거죠. 그죠? 이 의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누구를 맞이하든 누가 앉든 한결같은 우리 도장의 수련생들이 되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어떤 누가 와서 앉아도 거부하지 않고 누가 와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 만지더라도 변함없는 아이들의 그런 한결같은 위치를 제가 꼭 마련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이 의자의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또한 이 의자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의자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자 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이거 하나 갖고 이제 한 10개를 만드는데 오늘 이거 하나 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주려면은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여러분들을 이걸 지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건 지식 아니에요. 오랜 시간 생각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할까 생각하다 보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종이컵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싸워. 야, 종이컵이 찌그러졌다. 이거 한번 펴봐. 어디부터 폈니? 아무것도 그래, 난 네 마음이 먼저 풀리길 바란다. 겉에는 좀 아프더라도 내가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면 괜찮아 그냥. 근데 이 속은 내가 펴줄 게 아니란다. 네가 먼저 마음을 펴야 된다. 이 친구한테 마음을 열고 우리 잘 지내자고 얘기하자. 네 생각은 어떠니?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아이들은 풀려요. 안 풀릴 것 같죠? 100% 풀립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를 해요. 이해되시죠? 이 메시지를 언제 한다? 그렇죠. 공개 수업에 이걸 딱 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지도자의 수준을 부모들이 어떻게 알아요? 높다 낮다? 높다. 높다라는 뜻은 지식이 높다? 아니요. 가르치는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길 바라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회식부터 해가지고 또 본 수업을 진행할 때 보면은 자기소개도 하고 기본 동작, 발차기, 유연성, 품새, 기초 체력, 시범, 줄넘기, 격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레파토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봤는지 본 것들에 대한 인터뷰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메시지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레파토리를 알아야 돼요. 레파토리.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 아이들하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준비, 구호 시작 하면은 손 들고 좋아 좋아 3번을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동 준비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운동 안 해. 운동 준비 시작! 좋아 좋아 좋아.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분이 어때요? 안 좋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제가 길동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면은 안 좋아요 그러면 다시 운동 준비 시작! 좋아 좋아 좋아. 길동아 기분 어때? 좋습니다. 그래. 네가 좋으니 나 좋다. 하고 그냥 운동 시작이 돼. 밖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대고 들어와도 구호가 좋아 좋아 좋아한데 안 좋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계속하나? 아니요. 다음에는 괜찮으라고 할게요. 괜찮아 3번. 운동 준비 시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크게. 운동 준비 시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지금 운동해도 괜찮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나올 수 있는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하고는 이미 내가 던져주고 그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안 괜찮으면은 얘가 진짜 안 괜찮구나를 내가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 전, 운동 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소통이 편하기 때문에 공개 수업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구호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끝내면 안 되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 다 앉아 있잖아. 그럼 부모님들 오늘 공개 수업 좋았습니까? 네, 그럴 거냐? 그럼 공개 수업 좋았으면 좋아 좋아 3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럼 부모님들이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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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거죠.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이 자꾸 나. 근데 대뜸 오늘 공개 수업 어땠습니까? 그럼 기분이 어때요? 멍해져. 이해되시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이 약간 이 딜리버리도 좀 있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더 잘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만약 현장이라면은 이거를 더 리얼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그것까지는 보여줄 계제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이팅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구호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공개 수업의 키워드를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졌다. 그러면은 차별화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보편적인 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선물, 마무리, 그리고 컨셉, 동선, 그리고 변화된 스케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짜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준비된 이슈를 꺼집어내기 시작하죠. 그럼 이번에는 백미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다. 그럼 시대하고 맞는 백미 인성교육에 필요한 레파토리, 인성 레파토리는 무엇인가? 그 레파토리를 어떻게 할까? 외우게 하자. 외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이들 스스로 창의력과 기억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장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감사해서 사료까지 30개를 외우는 플랜을 하고 아이들이 외웠으면은 너는 30개 중에 실천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저는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나는 사료를 실천했습니다. 나는 보답을 실천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실천한 걸 얘기하고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보석을 갖고 있니? 3개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이 30개 중에 3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먼저 줬어요? 그렇죠.
내가 미리 아이들한테 30가지를 줬으니까 30가지 중에 3가지를 말할 수 있다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 그냥 물어봐. 너 감사 실천했어? 멍하시잖아요. 30가지 다 외웠지. 근데 30가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 감사해. 그럼 감사는 너 실천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 그럼 내가 얘기하고 내가 얘기한 거를 끄집어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지 않았으면 실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말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해서 공개 수업 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나무 선물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대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달하고 이 대나무를 집에서 키우십시오. 그러면은 길동이는 행복의 대나무를 키우겠습니다 해서 집에 1년 내내 있어요. 저 대나무 썩지가 않아. 저 대나무는 50년이 가도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저 대나무가 집에 온전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가 행복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부모님들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련생의 볼거리 행복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 쭉 사진을 한 장씩 걸어놔서 아이들이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써가지고 또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장님들이 이런 메시지도 좀 전달해주고, 네. 네, 안 나오면은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기시죠. 네, 저는 이런 그냥 간단한 퀴즈 냅니다. 바나나 몇 개예요? 바나나 몇 개예요? 상 준다고 그러면 빨리 대답하면 안 돼. 바나나 몇 개입니까? 6개. 네, 6개. 근데 저거를 이제 부모님들은 더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바나나 몇 개? 그러면은 저는 바나나 몇 개라고 물어봤는데 하나 더하기 3개, 하나 더하기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이제 넌센스 아닌 이런 간단한 거, 왜냐 부모님들 복잡하면 안 돼, 그죠? 이런 바나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먹을 거 준다든지 하면서 아이들은 이런 퀴즈를 내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빨리 맞춰요.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맞히지 않죠? 다음 하나 더 할게요. 네. 부모님들 숫자 보시죠. 여기에 번호가 2개인 게 중복된 게 2개가 있고요. 중복되지 않고 빠진 번호가 2개가 있습니다. 몇 번이 중복됐을까요? 1번.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학부모한테는 이제 그 선물 가지고 요번 퀴즈 선물입니다. 요거 맞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호 2개 중복된 거 찾기 준비 시작! 하면은 아주 빨리 찾아요. 또 중복되고 나서 번호 빠진 번호 2개 찾기 시작! 하면은 또 빨리 찾아요.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뭐냐? 지금 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또 그렇지. 집중. 또 뭔가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태권도라고 그러면 참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퀴즈를 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 퀴즈를 내면서 제가 집중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든 어디로 가든 종점은 어디로 간다? 아이들의 교육. 그렇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행복, 사랑, 어느 쪽의 방향으로? 아이들의 방향.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6명이 있습니다. 누가 웃고 있나요? 웃고 있는 사람 찾기.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 웃고 있다. 3번이 웃고 있다. 4번이 웃고 있다. 5번이 웃고 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겁니까? 3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림자를 보고 웃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그림자는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 내면이 웃는 그런 도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현상이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 내면 깊숙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아이들의 내적인 것까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림자를 보지 않고 아이들의 현상을 제대로 내면을 파악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하루 헉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헉을 할 때도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또 얘기한다? 그렇지. 이게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조금 귀동냥한 거 한마디 두 마디 하려고 한다? 하지 마세요. 야 저거 가니까 저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내가 써놓을게, 이거 잠깐 빌려줘.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게 아니야. 나중에 그거 다 어떻게 됐나?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컨셉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뭘 하라고 해도 그냥 쭉 한 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그러면 도전 한번 공개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해본 적이 있나?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행복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걸 전 과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전 과정의 레파토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드리고자 해서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한 장을 딱 주면서 제가 학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진 한 장 주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한 장의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럼 뭐 이런저런 다 얘기하죠. 사진은 똑같지만 각자 생각하는 건 다르듯이 그 생각이 가치 있게 쓰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제가 전달한다는 거죠. 관장님의 말은 맞고 관장님의 말은 틀린 게 아니라, 저 그림을 보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말들은 틀리다 맞다? 다 맞다. 그 말에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말들은 다 그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자기의 말이 틀리다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저거 사진 보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그림 뭐 기분 상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해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2분의 1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여러분들의 말은 지시조가 많거든. 지적이 많거든. 참견이 많거든. 그래서 그 말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공개 수업을 하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거는 한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어떤 말이 나와도 그 말은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그 방향으로 이끌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님이 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아버님이 뭘 어떻게 얘기해도 그 방향을 나는 어느 쪽으로 귀결시켜라? 사람으로 귀결시키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보고도 100마디, 10,000마디 말보다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진입니다. 네, 이게 수련생의 꿈인데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하기. 요 피드백은
공개 수업을 했을 때 느낀 점, 그리고 학부모가 느낀 점. 더 중요한 거는 학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는 사람을 케어하십시오. 아는 사람들. 왜 안 오셨어요? 그 좋은 날. 안 와서 가지고 참 애들 잘했는데 계속 마음 상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버님이 안 오셔도 우리 길동이가 아버님 온 것 같이 너무 열심히 하고 옆에 있는 학부모들이 길동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길동이가 기분 좋게 갔는데 아버님도 기분 좋으셨죠? 네. 기분 좋게 이렇게 이끌어주셔야 돼요. 이런 피드백은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우선 짧게 이렇게 하나 넘어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교육의 반을 끝낸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인성 교육과 지도 철학을 갖고 하시라고 제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기본은 그 예절 의식이고요. 기본 교육은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사란 사람이라면 뭐뭐 하는 일. 여러분들 노트에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인사. 인사는 관계의 시작이다. 인사란 사람이라면 뭐뭐 해야 하는 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제가 딱 30초 후에 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는 사람이라면 뭐뭐 해야 하는 일. 한번 써보세요. 네. 사람이라면 뭐뭐 해야 하는 일. 안 적었어요? 적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제가. 네. 무조건! 네, 이렇게 적으란 얘기예요.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무조건!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일. 그게 뭐다? 인사. 네, 관장님. 꼭! 그렇죠, 또. 절대! 또. 당연히. 이렇게 해서 다 나오면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이 없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 원래 이런 설명을 잘 안 하는데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관장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반갑게. 틀려요? 안 틀려. 틀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다? 지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지적할 게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적할 게 나오면은 그게 시비거리예요, 항상.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항상 즐겁게 마땅히 웃으면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인사 방법, 인사법, 그게 정답이다.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그걸 깨쳤으니 내가 더 이상 인사를 가르쳐 줄 게 없다. 야, 어떤 애는 언제나, 어떤 애는 성실하게, 어떤 애는 마땅히, 어떤 애는 웃으면서, 어떤 애는 기쁘게 인사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인사할래? 성실하게. 너는 어떻게 인사할래? 사람답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가르쳤어요? 만 가지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칠 때는 한 가지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가지 배운 거예요? 만 가지 배운 거예요. 나는 한 가지를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만 가지를 배운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얘가 성실하게 해도 맞고, 얘가 즐겁게 해도 맞고, 얘가 행복하게 해도 맞고, 얘가 사람답게 인사해도 맞고, 틀린 게 없다라는 이 만 가지를 배우는 거라고요. 이게 인사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어떤 인사를 해도 여러분들이 자력, 경례 이렇게 목례를 해야만 인사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내면의 인사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도 그렇게 배우지만 학교 가서 집에 가서도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인사 방법은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면 초등학생은 어떻게 해요? 중학생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은 어떻게 해요? 유치원 글씨도 모르는 애는 어떻게 가르쳐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수준에 맞게끔 또 해야죠. 유치원 애들 글씨 모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포스팅 만들어 놓고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갖다 붙여봐 하면은 또 인사법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학부모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붙였습니다. 라고. 그런 어떤 경험적 수치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만 뭘 하나를 전달해도 이게 적용이 돼.
경험적 수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메시지를 줘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은 다 까먹어. 그래서 이런 시간적 공간을 한 10번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은 일치월장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저는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1대1 인사, 그룹 인사, 만나면 인사, 헤어지면 인사, 친구를 만나도 인사, 친구하고 헤어져도 인사, 선생님을 만나도 인사, 헤어져도 인사, 축구 경기를 시작해도 인사, 축구 경기를 끝나도 인사. 내가 오늘 아침 먹고 문방구 가서 아줌마들 만나도 인사, 물건 사고 아줌마하고 헤어져도 인사, 공간에 들어가도 인사, 공간에 나와도 인사. 작은 무리가 큰 무리한테 형을 보면 인사, 동생을 보면 인사. 이렇게 가르치니까 인사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사를 못할 수 없는 이 아이로 만들면 이 아이는 어떤 상태가 돼요? 그냥 예절이 몸에 밴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야, 너 인사 안 해? 너 인사 안 해? 그 계속 우리는 뭐만 되는 거예요? 지적만 되는 거야. 누가 힘들어요? 나중에 지적하는 내가 힘들어. 지적하는 내가. 나중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걸 알면은 스스로 인사가 즐거워서 해요. 그런 과정이 저는 아이들 만나면 지금도 이렇게 손 흔들고 오는 애 있고요, 허가하는 애 있고 다양해요. 이 자식이 선생님한테 목례를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또 어른들이 있으면 또 목례하고 이 안에 내면에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느냐. 난 즐거워서 선생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식 저리가 이씨 이러면 인사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 4가지로 해요. 하이파이브도 하고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목례도 하고. 우리 오늘은 목례로 인사해볼까? 자리요! 경례!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하이파이브! 하나 둘 셋! 하면서 인사합니다. 다양한 인사를 하면서 어떤 인사를 하든 니네 마음속에서는 정중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기쁘게 하이파이브를 해도 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 또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한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면적 교육과 현상적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건 맛있는 음식일 뿐이에요. 영양분이 없는. 공개 수업은 바로 그런 영양분을 집어넣는 조로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큰 뜻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나의 존중함을 다른 사람의 존중함으로 대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전달해 줘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모른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안 가르치는 여러분의 문제지 이런 말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몇 번 들으면 10번 정도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입니다. 내가 아이들이 스스로 나한테 와서 선생님이 나를 존중하니까 나도 존중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핸드폰 메시지 보면은 학부모가 문자가 왔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운동할 때 열심히 해서 다리가 쥐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감독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왜요? 얘가 미쳤나봐요. 막 변했대요.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어느 궤도에 올려놓으면 아이들 스스로 변해요. 저한테 지금도 전화가 와요. 선생님 내가 오늘 웨이트를 했는데요. 허벅지가 어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너 기분 좋아? 네 기분 좋아요. 지금 제일 안 되는 건 뭐야? 이게 제일 안 돼. 그거 돼? 안 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다 해. 이제는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얘기를 해요. 잠은 자다고 나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지도자가 하다 보면 그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의식 트레이닝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인사 몇 번 했니? 100번 해. 하루에 인사 몇 번 했니? 50번 해. 숫자 세요 안 세요? 숫자 안 세요. 근데 어바웃으로 오늘 인사 몇 번 했어? 10번 했는데 해보세요. 누구하고 인사했니? 옆집 할머니, 슈퍼. 지금 제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놓친다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력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기억력. 그리고 기억력을 끄집어내주면 이 친구는 그 사람들 만나면 인사해 안 해요? 하게 돼요. 내가 말을 했잖아. 그래서 아이들 입력이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운동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운동은 뭘로 하는 거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실천은 뭘로 하는 거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입을 열게 해줘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인사법, 관계가 좋아지는 도장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이걸 돈독히 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이렇게 풀고요. 또 인사는 시작부터 끝이 똑같다. 예시, 예종. 그래서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막 그 관장님들 뭐 이거 갖고 갑론을박 하는데 이런 거 갑론을박 하지 마세요. 네,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얘기 제가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공개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였어요? 들어올 때 기쁘게 하고 나갈 때 기쁘게 하고 시작과 끝은 동일하다. 이게 그 말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중간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중간은 이렇게 인사해도 되고 이렇게 인사해도 되고 이렇게 인사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마음, 다가가는 마음, 헤어질 때 마음, 이것만 동일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절대 놓치시지 않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존중을 배우고 인사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인사를 통해서 공손을 배우고 인사를 통해서 평안을 배우고 인사를 통해서 배려를 배우고 인사를 통해서 대접을 배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사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면 다른 인성교육의 레파토리는 멍풀처럼 줄줄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편안한 것들 중에 하나라서 제가 했던 거고요. 인사에 구속되지 말라는 거고 생각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을 쓰는 태도 이런 것들에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어떻게 지도할 건지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안 보면 뒤에 가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 또한 좀 더 레파토리는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가르칠 때 예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배워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림자는 현상이지만 본질이 아니듯이 열매가 본질인가요? 현상인가요? 열매가 현상의 본질이에요. 열매, 과일 열매가 현상의 본질이에요. 열매가 현상의 본질이에요. 열매가 현상의 본질이에요. 본질. 열매가 현상의 본질이에요. 현상. 네, 현상이에요. 나타나네요. 열매를 맺게 만드는 애는 누구예요? 이 열매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이 열매가 나와요? 나무. 뿌리. 뿌리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없으면 저 열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현상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해가지고 뭐 열매가 풍성해도 그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열매는 나중에 제대로 성장 안 해요. 그래서 뿌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본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간인사법이라든지 아까 집, 학교, 마트 누구를 만나도 인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교육을 공간인사법이라고 해서도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2년인데 서로 옆 사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만나서 반갑다고. 네. 웃으면서 만나서 반가워요. 이러면은 뭐 기분이 어떻겠어. 네, 웃으면서 네,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오늘 1교시 좀 어떠셨어요?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1교시 때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나는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이해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계속 들어봤자 도움되는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 이 얘기 뭐냐?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는 그게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공개 수업은 아주 훌륭한 파트너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 말인데 지식은 지혜의 문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혜는 지식의 경험으로 가치를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설명하기는 쉬운데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네? 얘를 만드는 거는 뭐가 만드는 것 같아요? 지식. 얘를 만드는 건 지식이 만드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지혜의 문입니다. 지식을 지혜롭게 쓰십시오. 지식을 배워서 지혜로 확장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만드는 건 지식이 만들지만 사용하는 건 지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통해서 지혜롭게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도, 무술 모든 가치 있는 거를 어떻게 써라? 지혜롭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가 부모님들 귀에, 부모님들 입에, 부모님들 마음에 들어가면은 어떤 공개 수업을 해도 부모님들은 기쁘게 맞이합니다. 즐겁게 맞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공개 수업에 희망을 갖고 배움의 터를 통해서 사람도 나무와 같아서 자랍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배움터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항상 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거울이 돼서 아이들에게 확장력을 키워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짧게 준비했는데 좀 괜찮았나요? 네. 좋으셨으면 박수 한번. 오. 제일 좋으신 거, 오늘 이 짧은 1시간 동안 제일 좋았던 거. 방금 수업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배울 수 있어요. 스토리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언행. 언행. 박수 한번 주시죠. 언행이 나왔는데 우리 관장님. 사랑.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관장님들, 사모님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무도인의 여러분들이 우리 무도가하고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시간 30분 강의였었거든요. 지루하시지 않으셨죠? 네. 네. 여러분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뭔가요? 네? 사랑이요? 사랑? 아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가 올 때 여기 막 하트 막 붙여놨는데 못 보신 분? 예, 하트 어마어마하게 막 계단부터 막 붙여놨는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네, 공기 중에도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안 보이시는가 봐요. 저는 드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공개 수업에 드론 혹시 준비되셨나요?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드론까지 하기에는. 그러나 표현력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1시간 반 동안 한 내용도 맥락이 저희 같은데 우리 무도가 회원님 중에 우리 인성교육이 뭐죠? 하부로 타식이거든요. 하부로 타식이 질문하고 답하고 틀린 답이 있다 없다? 틀린 답이 없습니다. 지금 공개해주신 여기 공개 수업 진행해주신 강사님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무도가입니다. 잠깐 짬을 내서 깨알 같은 홍보도 좀 드렸습니다. 2시 20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아 체육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있죠? 그걸 접어서 좀 뒤쪽으로 조금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